자, 원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라면 첫 교재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하나 증명 자세하게 해주고 하는데 자, 시험에 나올 법한 증명 외에는 제외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갈 거야, 쟤는. 그래도 뭐 첫날이라고 오늘은 그나마 조금 이제 천천히 하긴 할 건데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평면 좌표로 넘어가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은 딱 2개. 그 2개만 잘하면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유형으로 한 5개 정도 더 들어가긴 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유형들 중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원방이나 직방 그리고 이동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또 섞여 나오는 게 있어. 그거를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싹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리해 놓은 교재를 시험 대비용 교재로 쓸 거고 내가. 알았죠?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미리 너희들이 잘 챙겨놔야 돼. 말로는 계속 던져줄 거야. 받아 먹으세요. 일단 평면 좌표에서 나오는 2가지 공식 중에 하나, 2점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2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있는 거지. 그치?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각 점에서 보조선을 그어봤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그 빗변의 길이를 구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거는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인 중학교 문제. 뭐야? x2-x1 y2-y1 물론 y2가 큰지 x2가 y2가 큰지 y1이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씌워놓고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서 결국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게 됐을 때 뭐가 나와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근데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x2에서 x1을 빼는지 y2에서 y1을 빼는지 똑같은 순서로 빼줘야 되지만 여기는 어차피 제곱할 거라 어차피 절대값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치? 편한 데서 편한 거 빼세요. 알았죠? 순서는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일단 2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공식이 나온다. 그치? 자, 이과 손 이과 많지 여기. 이과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3학년 때 덕소고는 기하라는 과목을 할 겁니다. 내분점, 외분점이 기하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한 3번쯤 나와. 내분, 외분 공식 자체가 한 3번쯤 각 단원에 섞여 나오는데 그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자체는 2학년 때도 수1 그래프를 좀 많이 다룰 때 수2 역시 그래프 많이 다룰 때 그때 계속 섞여 나온다. 기억 계속 해야 돼. 이번에 하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쉬워서 잘 기억하겠지만 내분 외분은 나도 이제 수년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2학년쯤 1학기쯤 되면 까먹어. 다시 기억해야 된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외우기 쉽게 다시 한번 알려줄 건데 일단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그때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가르치는 방식이 외우는 방식 자체가 한 3가지 정도 되기는 돼. 제일 이상하게 알려주는 게 뭐 하세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하면서 외우세요 하면서 막 다시 한번 따라해봐 m 더하기 n분의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왜냐면 x1과 x2가 딱 바뀌어버리는 순간 너희들 어버버버 한다고. x1, x2가 아니라 상수로 나오는 순간 수로 좌표로 주어지는 순간 너희들 어버버 한다고. 100% 까먹고 뭐가 x2였지? 뭐가 x1이지? 막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외우지 말고 내가 얘를 외분을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상황 자체를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분할하는 점을 쿵 찍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냐면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P라는 점을 경유하여 거쳤다가 들렀다가 B라는 점으로 어버버 시작한다. B라는 점으로 끝나도록 너희들은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B라는 점을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중간에 P라는 점을 거쳤다가 갈 거예요. 그때 그 거리비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 이렇게 그림을 앞으로 그려 나갈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A는 시작점 B는 끝점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그때 뭐 하세요? 너희들이 외우는 공식을 내분점 공식은 2b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분자도 2b를 뭐 하세요? 더해주세요 라고 잘못했던 거 기억나냐? 그리고 나서 하나씩 곱할 거야. 분자는. 그치? 원제야. 자정을 너무 열심히 타서 졸리기 시작하는구만. 8 좀 만들어주세요. 오체불만족도 아니고 빨리 꺼내 8. 아이 새끼. 자 그래요.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 아야 그거 다시 손으로 내려. 꺼. 그렇게 하면 고장나. 자 하나씩 곱할 건데 x좌표를 만들 때는 x좌표만 어떤 순서로? 끝점. 아이 뭐야 이거. 끝점. 시작점 순서로 하나씩 곱하는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뭐야? 2b를 뭐 하셈? 더하셈. 분자도 뭐 하셈? 2b를 뭐 하셈? 더하셈. 어떤 순서로 곱해주세요?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해주세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너희들이 안 까먹는다. 두 번째 외우는 방식이 하나 더 있어. 뭐? 여기 문제에 보통 이렇게 좌표를 주다 보니까 수학의 셈이나 정석 같은 데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 위에다가 b를 쓰라 그래. 그래가지고 크로스로 곱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점의 좌표가 좀 흩어져 있게 하게 되면은 점의 좌표도 써야 되고 mdn도 써야 되고 하면 귀찮아져. 그래서 그것도 외우는데 썩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끝점 시작점으로 BA 순서로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알았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외분점에 대한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보자. 외분점은 AB를 많이 켜졌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얘기예요.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데 외분하는 점은 2b를 모아셈, 빼셈. 분자도 2b를 모아셈, 빼셈. 그리고 하나씩 곱할 거야. 곱하는 순서는 똑같아. 어떤 순서? 끝점, 시작점 순서. x2, x1이 아니라 끝점, 시작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m-n, 2b를 빼세요. 분자도 2b를 빼세요.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순서로. 왜 끝점, 시작점이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외분하는 점을 그림으로 주어진 걸 보면서 해석을 하거나 또는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될 때 그때 외분하는 점을 얘처럼 m 대 n으로 분할하는 점을 가운데 찍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되게 헷갈려.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A에서 시작해가지고 B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릴 건데 그 중간에 뭐 하세요? 잠깐 경유하세요. 어디로? 바깥으로. 선분 AB의 바깥으로 잠깐 들렀다가 오세요. 그때 거리 B가 몇 대 몇? M 대 N이 되도록 그리는 거야. 알았니? 아이고 Q. 오케이?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거랑 같이 외우는 방식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분 외분은 왜 이 공식이 나오나요를 내가 지금 증명 안 했지? 서술형 안 나와. 어차피 학교에서 서술형이 없으니까 보통 증명은 빈칸 추론으로도 자주 내는데 객관식은 얘는 어차피 거의 안 물어보거나 물어본다고 한들 너희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딱히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결국 닮음, 길이 B 그런 것들 이용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기본 공식 이용하는 문제 먼저 한번 풀어가 보자. 그럼 거기 140페이지 봐봐봐. 잠깐 140페이지 봐봐. 거기 보면 09-1번 두 점 사이 거리 09-2번 내분점 외분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알았죠? 기본 공식은 이 두 개가 다야. 세부적인 유형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들 좀 이따가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자 넘어가 보자. 몇 페이지? 144페이지 유형 1번. 두 점을 주고 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탁 나오는데 이거 내가 풀어줄 필요 있음 없음? 그냥 기본 공식 쓰세요라는 그 얘기라서 딱히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니까 대놓고 두 점이 좌표 줄게 거리 구해봐. 공식 쓰란 얘기니까 이건 내가 안 합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972번으로 갈 거야. 얘도 똑같아. 근데 살짝 표현 방식이 바뀌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 게 학교 시험이다. 그치?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 A로부터 P까지의 거리 AP, B로부터 P까지의 거리 BP. 그거에 대한 얘기니까 뭐야? AP, BP 공식 써주세요. 근데 그 거리가 뭐 하대? 똑같대. 근데 너희들 이거 이제 등식을 씌워서 요거를 AB에 대한 식으로 세우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알기는 알 텐데. 그치? 맞죠?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에 뭐가 있어? 루트. 그래서 둘 다 계산해보면 어차피 루트 나오는 거 알고 있다. 그치?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계산할 때 뭐 하세요? 제곱해서 계산하세요. 루트 빼고 계산하던가. 알았죠? 자 그럼 뭐야? AP의 거리 찾아보자. 뭐예요?
a-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는 bp 뭐예요? a-5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야? b-2의 제곱. 그리고 암산해야지 하는 사람들 꽤 있을 텐데 암산을 할 때는 이런 걸 암산하는 거야. 동류항 암산은 아니고 어차피 전개할 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양변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소거되는 거 아니까 아예 안 써버리는 거. 그 정도의 암산을 하는 거지 싹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 실수하는 사람들 알았지? 자 그럼 뭐야? 나는 일단 동류항 정리할게. 나는 계산 잘하니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0A. 넘어가면 얼마? 8A. 그 다음 상수항. 아니 뭐래? 미쳤나봐. 1창 4B, 마이너스 4B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8B. 그 다음 상수항 1, 4, 25, 4. 됐죠? 4, 4 사라지면 얼마?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는 0. 됐나요? 그럼 이제 답은 답이 아니라 정리하면 뭐야?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얼마예요? 빵이에요. 근데 이래놓고 계산 실수한 건 아니지 나. 그 다음에 식 하나만 있는데요. 그럼 뭐 있어? 그렇지. 요 내용 하나 더 있네. 얘가 얘 위의 점입니다. 뭐 하면? 대입하면 뭐 합니다? 성립합니다. 그럼 뭐야? A, B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하세요 라는 문제네. B 대신에 A 플러스를 뭐 하시면 돼요? 숑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뭐예요? 2A 마이너스 2는 빵. A는 얼마예요? 1. 그럼 B는 얼마예요? 2. 됐죠? 답은 얼마예요? 5. 이거잖아. 이런 형태의 문제 내가 풀어줄 필요 거의 없을 거야. 자, 이제 바로 학교 시험 문제들로 넘어간다. 975번, 6번 두 개 풀어보세요. 갑시다. 975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같은 점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게중심일 것 같아. 그것도 괜찮기는 해. 원방으로 넘어가면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또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지금은 자 항상 너희들이 이런 활용형 문제 풀 때 마지막을 잘 한번 봐봐. 아니 분수대라는 것을 만약에 점의 좌표로 각 지점 ABC를 점의 좌표로 할 수 있다면 그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네. 여기서 출발해야지. 알았죠? 기본 풀이를 항상 잊으면 안 되지. 무조건 쉽게 푸는 풀이 이건 무게중심일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알았죠? 알았냐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얘를 일단 점의 좌표로 이용해야 저기 있는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다. 그치? 좌표로 나와야. 그럼 좌표 평면을 도입해야겠네. 좌표 평면은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래요? A, 여기 있는 D. D를 보통 많이들 하더라. 근데 나는 보통 양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여러 개 나오면 항상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제일 왼쪽 아래점을 나는 원점을 잡기는 해요. 괜히 음수로 잡았다가 실수해버릴까 봐. 자, 아무튼 갑시다. 그럼 A라는 점 몇 콤마 몇? 0,0. C라는 점 몇 콤마 몇? 1,1. B라는 점 몇 콤마 몇? 4,0. 그리고 나서 어떤 점? 분수대라는 점. 분수대라는 점은 어디 있을까? 몰라.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겠죠. 미지수 뭘로 잡자? A, B라고 잡아보자. 뭐야 이거? A, B라고 잡아보자. 그럼 뭐야? 거리를 3개 구할 수 있다. 그것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 뭐야? 등호가 2개, 즉 식 2개 나오고 미지수 2개. 연립하면 되겠네. 연립형 문제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하자?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 먼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뭐예요?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어차피 루트 들어갈 거니까 아까처럼 제곱해서 비교하면 되고, 그거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예요? a-1의 제곱에 더하기 b-1의 제곱이다. 맞죠? 그럼 이거 정리할 때 a제곱, b제곱 사라질 거 아니까 우변에 있는 걸 전부 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개수들이 모두 다 뭐가 되겠네요? 양수가 되겠네요. 됐죠? 1 넘어가. 또는 우변에 그냥 남겨놔. 뭐가 되네? A 플러스 B는 얼마? 1. 그 다음에 누구 비교해야 돼? 얘랑 또 한 번 더 비교해야 되는데 얘랑 비교하는 게 사실 편하겠다. 그치? 그래서 또 뭐가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4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 그럼 B제곱 사라지고 A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8A는 16. 아니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0. 그럼 마이너스 8A가 넘어가면 8A는 얼마? A는 얼마? 그럼 B는 얼마?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네, 그럼 뭐예요? 얘가 2,1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거리를 마이너스 1. 거리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하면 되겠네. 답은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뭘 Y야.
그 다음에 976번. 자, 요 유형 자체 별표 치세요.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건 사실 두 가지. 근데 두 번째 거는 지금 아직까지 센이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기초 유형이라고 했지 내가. 기초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설명해야 되는 거를 아직까지 얘는 정리를 안 하고 있긴 해요. 특정 유형으로 싹 연습을 안 시키고 있기는 해. 그거는 내가 좀 이따가 정리해 줄게. 자, 일단 먼저 요 식을 읽어 나가야지.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도형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도형을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공식을 알려주는 거기는 한데 거꾸로 가는 경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뭐 도형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어야지. 그 해석을 내가 방학 때 뭐라 그랬어? 기하학적인 해석이라고 했고 그거를 너희들이 잘해야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도형의 방정식이 쉬워져. 알았죠? 기하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하라는 과목.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그런 것들 중 가장 기초기는 한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너희들이 그림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얘를 봤을 때 만약에 루트가 없었다면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풀 수 있겠지만 루트에 묶여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렇다고 따로따로 최대 최소 최소로 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로 통째로 봐야 되는데 그때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힌트가 돼서 얘는 몇 콤마 몇? 0,0으로부터 그렇지 A, B까지의 거리. 얘는 몇 콤마 몇? A, B로부터 1,3까지의 거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이상하네. 어휴. A, B는 어디? 몰라. 아무 데나 있으면서 거리와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되는 하나의 유형이, 두 가지의 유형이 나온다. 기억나나? 방학 때 했던 거. 내가 L반을 방학 때 수학 상을 했냐? L반을 내가 수학 하를 했냐? 너네 나한테 집합을 했니? 둘다 수상했어요. 저희 내가? 내가 수상만 했어? 네. 아 그래? 네. 아 둘 다 수상만 했어? 수상 안 하셨어요? 내가 수학 한 적 없어? 그럼 수하는 누가 아, 나랑- 안 했나? 효민쌤 그새 까먹었어 너 임마? 아 맞다 형민쌤이 아 맞다래.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안 했잖아요. 니네 안 했어. 우리는 수 원했지. 형님 아 L반 수1 했어? 아 미안. 아니 그게 수1이었나 이러고 있다. 진짜 수학 끝나는 생각이 안 나. 기억을 해야 야 수1이 지금 사실 과목을 잘못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 묘하게 드는 게 내가 개정 교육이 처음 적용되는 지금 고3들이 중3 때 내가 평내나 저기 덕소나 수택이나 여기서 내가 입시 설명회를 해야 되나?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내가 다니면서 수학 얘기들을 막 했는데 개정 수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이번 개정 교육 과정 수학 1이 가장 전략적 요충지 과목이 될 거다. 수학 1을 정말 집중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 상하 물론 중요하다. 고등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상하를 잘 해놓고 나서 빠르게 수학 원투를 빨리 한두 번 연습을 하고 2학년에 접해야 된다. 라고 막 이런 얘기들도 막 하면서 다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새 수학 1 어떤 식인지 알아? 수학 1이 이과반 문이과 구분하잖아 보통 사탐 과탐 때문에 선택 과목 때문에 이과반 수1 반평균 어차피 성적은 통합으로 매기거든. 시험은 하나로 봐서 이과반 반평균 꼴등반 몇 점이게? 반평균 70점에서 75점 사이. 문과반 어떻게? 1등반이 평균 38.1에 왜 이래요? 같은 시험인데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험인데 점수 차이가 이래. 꼴등반 32점 반평균이. 그래서 더 이상 어렵게 내려야 낼 수가 없는데 이과 애들은 어떻게든 빨리 1등 갈라야 돼. 그래서 지금 완전 괴리감 터지고 있을 거야 선생님들. 지금 고3도 지금 고2도 계속 그랬어.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지금 요번 덕서고 수학 1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과반 1등반 평균 78점, 73점 이렇게 나왔대. 근데 문과반 반평균 38점, 36점. 그래서 더 이상 어렵게 못 내. 어쩔 수 없어. 대신 킬러 문항 하나 더 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수1 진짜 너희들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그때 수1을 했던 거야. 뭐 어차피 까먹었겠지 많이들. 많이 까먹었는데 다시 들으면 기억이 새록 날 거야. 수열 거지 같았던 거 기억날 거야. 자 갑니다. 아무튼 뭐 거리의 합의 뭐 최소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어떤 녀석이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다고 방학 때는 했었어. 그건 이제 시험 넘어갔을 때, 마플 넘어갔을 때 킬러 문항들 소개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할 건데, 거리의 차이 최대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센이나 마플 같은 데서는 잘 안 다루지만 일품이나 블랙라벨에서 다루는 유형 하나 더 있거든.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두 가지,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근데 그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정리를 잘 안 해놓지, 교재에. 거리의 합의 최소는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직선 위의 점 P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 다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임의의 점 P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가 나오는데, 사실 이 네 가지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다른데 유형 정리를 안 해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들을 때 해놓으세요. 쉬워. 얘도, 특히 얘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어. 그때 그걸 가지고 뭐 해보자. AP와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 그림으로 접근을 해보면 저 문제예요, 저 문제.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거 왜 연결하냐? 근데 P라는 점이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AP와 BP의 합이 가장 짧아지고 싶으면 P는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선분 AB 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합의 최소는 뭐가 나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절대로 물어볼 수 없어요. 어디든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그 유형이야, 쟤는. 그럼 답이 뭐겠니? 이거니까 그렇지, 루트 10.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쌤은 대충 어디쯤 정리하고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도형의 이동으로 넣어놨을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없어. 어떤 유형이냐면, 어떤 직선 위에 뭐가 P라는 점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AP와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A와 B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그 P가 돌아다니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쪽 편에 쏠려 있어요. 오케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그때 A, P, 아유, 버벅댄다, 난리 났다. AP, BP의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 유형이야. 기억나지?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두 점 중 하나를, 그렇지. P가 돌아다니고 있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일직선 거리를 찾아주면, 그때 P는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의 위치도 물어볼 수 있고 거리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치? 기억나죠? 그걸 연습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얘는 아마 이동으로 넣어 놓은 것 같아. 이동으로 가면 이게 X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선으로 가지. 그래서 거의 뭐 100% 나오는 활용형 문제, 이거. 오케이? 빵빵빵 이거 나옵니다. 이게 수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로 되게? 여기서 빵빵빵 거리 합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유형이야. 있어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삼각형의 넓이 혹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나와요. 이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정리해야 돼요. 아무튼 내가 말했지, 1학년 수학은 1학년 성적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1학년 수학을 특히나 성적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비중도 작은데 왜 1학년 수학이 중요하냐? 2, 3학년 때 계속 그 유형들이 기초적으로 나오거든. 우리 이번 수학 3에서 뭐 했어? 삼각형 모양 결정해보기 또는 삼각형 모양 찾아보기 인수분해 있었잖아. 그게 언제 나온다 그랬어? 수원으로 또 나온다고 했지? 그것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계속 나와. 우성씨 알겠죠? 민규 알겠지? 1학년 수학을 그래서 열심히 시키는 거야. 아무튼 계속 가자. 잡소리가 너무 길어진다. 시험 한 번 봤다고. 두 번째 얘. 아이고 숨차.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소를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거리와 거리의 합. 얘는 거리고 얘는 거리잖아. 근데 합의 최소를 찾을 때 루트에 묶여있다 보니까 2차식의 최대를 쓸 수 없었는데, 거리의 제곱의 합이 되면 루트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네? A에 대한 2차식, B에 대한 2차식.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A라는 점이 뭐가 되고 x1, y1이 되고, B라는 점이 뭐가 되고 x2, y2가 됐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찾아보면 귀찮아서 선분 표시 안 한 거예요. 뭐가 돼요?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더 보자. 옆에다 쓸까? 그때 얘는 뭐가 돼?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그게 AP제곱이다, 그치? BP의 제곱은요?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그래서 이 녀석을 쫙 정리를 할 때 X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치? Y도 마찬가지. 그때 얘가 최소가 되는 그때의 X를 찾아주면 뭐가 나와? 뭐야? 축이잖아, 축. 축방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써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뭐야? 플러스로 바꾸고 이 약분하면 중점이 나옵니다. Y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맞아? 오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랜덤하게 찍은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P는 어디에 가야 된다? 어우 좁아. AB, 선분 AB의 중점으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 P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걸로 풉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풀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물론 해결 방법이 세부 유형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럼 몇 번으로 가보냐면 978번.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 맞아.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거리의 합의 최소는 얘.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와. 얘는. 그림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무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얘 중요합니다. 얘. 자주 나와요. 되게 쉽잖아. 그냥 중점. 그럼 뭘 물어보겠어 학교에서? 증명과정 간혹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 증명은 그래서 작년 독서가 어떻게 됐냐면 교과서 페이지 몇 페이지를 막 불러주고 페이지에 있는 유제 1번 뭐 유제 3번 막 번호 불러준 다음에 다 증명이야. 이 중에 하나 나온다. 이게 작년 학교 시험 문제였어. 증명 하나 낸다고 서술형에. 그 중에 얘 있습니다. 알았죠? 잘 익혀두세요. 오케이? 2차식의 최대 최소라는 건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런데 얘가 지금 기본 문제로 여기 센 애는 없어요. 정말 자주 물어보는 건데 없어서 패스할 거고. 그럼 누구? 얘 가보자. 얘. 몇 번? 이거 978번. 자, 978번 문제 당신들이 그러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P가 어때? X축 위를 돌아다니는데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다. 그치?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가 푸는 거야. 풀면서 들으세요. X축 위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미지수로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할 때 2차식의 최소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식을 세우고 나서 고민해보세요. 아무튼 계속 풀어봐. 7, 8 시작해볼까?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다? X축 위에 있는 점 P.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아주세요?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A, 0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찾아보게 되면 A-4의 제곱에 더하기 0이지?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사라졌고 BP의 제곱도 마찬가지.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5의 제곱. 그럼 뭐가 돼요? A에 대한 2차식이 된다. 그치?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1, 4, 25 얼마야? 36이냐?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요? 16 있습니다. 16, 1, 4, 25 30, 46이구나.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위해서는 언제 발생하니? 1. 그렇지. A가 1일 때 발생한다. 그렇지? 누가 또 2 하는 애들이 여기도 있네. 2로 묶어주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잖아요. A의 값이 1이다. 그치 민규야? 알았죠? 네. 자, 그럼 A에 뭐 넣어보자? 1 넣어보자.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돼? 44. 오케이. 44가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알아두자. 이게 특수한 유형이긴 해.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결국 A는 어디다? 중점이다. 알았지? X축, Y축 위에 있다라는 좀 특수한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이게. 알았죠? 특수한 경우야. 항상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중점 아니야. 얘는 분명히 뭐라 그래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했다. 내가 분명히 X축, Y축 위일 때만 중점, 뭐 X 좌표만 가지고 중점 만들면 되긴 돼요.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선 위에 있네. 뭐 하자? 2차식의 최대 최소로 찾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알았죠? 예, 그 다음 979번 별표 쳐넣으세요. 별표 해놓고 옆에다 뭐라 쓰냐면 1003번이라고 써놔. 센 1003번. 그거 증명하는 게 1003번이야. 그래서 그거 그때 설명하려고. 번호가 1003번이에요? 1003번. 번호 1003번. 알았죠? 그거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아는 사람들 많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합이 최소가 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중점인 것처럼 얘는 중심, 뭐 무게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똑똑하구만.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자? 981번으로 가는데 얘들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니? 마지막 문장 하나 읽어봐. 한 문장이네. 마지막 줄 요거 읽어봐. 뭐예요? 그렇지. 어떤 삼각형인가요? 삼각형 모양을 찾으세요네. 결국 우리 인수분해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변의 길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삼각형 모양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뭐야? 모든 변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AB, BC, CA 찾아주세요. 그 얘기다, 그죠? AB를 찾아보세요. 뭔가 3번인 것 같아? 3번 맞는 것 같은데? 자, AB 찾아봅시다. X좌표 빼보세요. 얼마예요? 4. 제곱하면 16. Y좌표 빼보세요. 얼마예요? 2. 제곱하면 4. 루트 C였습니다. 루트 20이에요. 괜히 2 루트 5로 바꾸지 마세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할 때 더 귀찮다. BC로 넘어갑니다. X좌표 둘이 빼보세요. 얼마예요? 6. 제곱하면 36. Y좌표 빼보세요. 2. 제곱하면 얼마? 4. 그럼 얼마야? 루트 40이 되네요. 그 다음 CA 찾으러 가자. X좌표 둘이 빼보면 2. 제곱하면 4. Y좌표 빼보면 4. 제곱하면 16. 루트 얼마네요? 20. 그렇지. 그래서 뭐야? 뭐야? 뭐하냐 내가 지금. 잠깐 졸았나봐요. 이 둘이 똑같고 제곱해서 더하면 얘가 된다. 그치? 얘의 제곱이 된다. 그치?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어디가 빗변? BC가 빗변. BC가 빗변이니까 A가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야, 감이라는 게 있잖아. 웬만하면 피타고라스를 물어봐. 루트인데.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어디로? 988번 먼저 하고 가자. 자, 988번 뭐야? 그냥 내분점, 외분점. 이거는 공식 확인용입니다. 당신들이 그냥 풀어보세요, 지금. 기기. 자, 그런 의미였어. 몇 번이었지? 988. 988은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P와 Q에 대한 뭐? 중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니까 PQ의 좌표를 찾아주세요고, PQ를 찾을 때 뭐야? 내분, 외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기라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야. 알았죠? 공식 안 외워진 사람은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2B를 더하자. 분자도 2B를 더하자. 근데 하나씩 하나씩 곱할 거야. 분자는 뭐? 끝점, 시작점 순서로. X좌표 구할 때는 X좌표만, Y좌표 구할 때는 Y좌표만 사용. 알았죠? 외부는 2B를 빼면 됩니다. 분모 분자 다. 됐죠? 중점은 1대1 내분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미 중학교 때 2분의 2좌표 더하기 했으니까 패스. 자, 그럼 어디로 갑니다? 요 문제로 가보자. 자, 뭐 비율 자체가 문자로 주어지기는 하는데 뭐 어차피 똑같은 거 너희들 알고 있을 거야.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도록 뭔가 뒤에 짜잘짜잘한 말이 달라질 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내분점 구하세요잖아. 그냥 기본 유형이다. 그치? 내분점 구할 때 2B를 뭐 하셈? 더하셈. 2B 더하면 얼마야? 1. 분자는 2B를 더하세요. 근데 하나씩 곱할 겁니다. 곱한 순서는 뭐? 끝점, 시작점 순서. 뭐? 끝점, 시작점 순서로. 알았죠? 합니다. 안 합니다. 1사분면이니까 둘 다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되겠다. 그치? 예, 그런 유형들은 패스하도록 하고, 자, 실제 너희들의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 나오면 땡큐지 뭐. 거저 먹는 거 아니야. 또 실수만 안 하면 되잖아. 그치, 도연아? 네. 995번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진짜 학교 시험 문제들. 내분이란 말이 없어. 외분이란 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하니? 저 녀석을 해석해 주세요. 너무나도 많이 만난 건데,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건우야.
AB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의 길이 B를 나타내고 있다, 그치? 예. 자, 건우씨, 몇 대 몇? 3대 1. 그렇지, 똑똑하구만. 3대 1. 그쵸? B 앞에 개수 B 뭐? 거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지, 이거는. 자, 3대 1. 근데 요 다음에 실수가 나오죠. 뭐해? 아무 이유 없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B가 나오니까 3대 1 내분 이러고 있어. 아니, 내분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애들은 내분을 쓰고 있고 3대 1 사용한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치? 왜 3대 1이 잘못됐어요? 비율이잖아. 비율 나왔는데 왜 3대 1이 내분이 아니야? 그렇지.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그렇지. AC, BC여야지. 우리 다시 한번 그 그림 생각해봐. 만약에 M 대 N으로 3대 1로 내분한다고 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내분한다고 쳐봐.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 P를 거쳤다가 Q를 갈 때 그때 길이 B가 몇 대 몇? 3대 1이 되도록 거쳐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길이 B는 P가 아니라 뭐라고 해보면 C라고 해보면 결국 몇 대 몇? 3대 1. 그게 누가? AC, BC가. 그래서 AC, BC가 3대 1이라면 그때 내분이고 외분이지. 근데 쟤는 AB, BC잖아. AC, BC가 아니잖아. 그럼 쟤를 AC, BC로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애들은 자꾸 식으로만 AC, BC면 뭘까? 더해서 4대 1인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잘못됐지. 왜? 도형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도형입니다. 도형. 그림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AB를 나타내봐. 여기 A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B가 있어. 그 길이를 3이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BC의 길이는 뭐가 되도록? 1이 되도록. 3등분점의 길이만큼이 되도록 C를 잡아주세요. C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네.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다면 C는 어떤 점이야? 선분 AB를 그렇지 똑똑하구만. 를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으로 찾으면 되고 요 점은 그렇지 몇 대 몇? 그렇지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어질 때 조심해라. AC, BC라면 그 B를 써도 돼. 근데 내분, 외분 얘기한 적 없으니까 둘 다 말하는 거다. AC, BC 주면. 근데 지금은 AC, BC도 아니야. AB, BC고 C를 물어봅니다. 그림 그리세요. 알았죠?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둘 다 공식 써주면 답 나옵니다. 답은 생략을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면 A라는 점이 잡혀 뭐예요? 5, 마이너스 2. B라는 점 뭐예요? 마이너스 1,4. 그치? 자, 근데 나는 내분 공식 싫어. 외분 공식 싫어. 아니, 이번 시험 범위대 싫어? 그림을 그렸다면 그림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너네 좌표 평면상에 두 점의 좌표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빗변이 3대 1이면 얘도 3대 1이지. 얘도 3대 1이지. 그런 걸 이용을 해주면 A에서 B를 향해 갈 때 X좌표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감소네. 6만큼 감소했어요. 몇 칸 가는 동안에? 3칸을 가는 동안에 6만큼 감소했으면 한 칸당 마이너스 2다, 그치? 2만큼 감소한다, 그치? 근데 몇 칸? 2칸을 가봐. C1은 뭐겠네? 1, Y좌표는 6만큼 증가하세요. 3칸 가는 동안 6만큼 증가할 거야. 한 칸당 얼마? 2만큼 증가. 그렇지. 플러스 2. 근데 2칸이야. 얼마야? 2. 그러면 1,2 찾았잖아. 그렇게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림으로 접근을 해도 돼. 닮음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객관식일 때. 알았죠? 그럼 C2의 좌표 찾아보세요. C2 좌표 찾아보세요. 몇 콤마?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콤마. 그치? 아까 뭐라 그래서? X좌표가 6만큼 감소해. 한 칸당. 그러면, 뭐래? 3칸에 6만큼 감소해. 그럼 한 칸당 2만큼 감소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한 칸만 더 감소하세요. 마이너스 3. Y좌표 6만큼 증가합니다. 3칸 갈 때 한 칸당 2만큼 증가시켜주세요. Y좌표 2만큼 증가시켜주세요. 얼마예요? 6. 그렇게 찾으면 된다, 그치? 두 점 모두 찾은 거예요. 알았죠? 답은 1,2와 마이너스 3,6. 됐나요? 됐나요? 네. 어때요? 정말 쉽죠? 약간 불편한데. 뭐가요? 마이너스 어려워.
아이씨 그것까지 따지지 마. 그거 따질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세요. 내가 제일 불편해 이 시기야. 자 그러면 몇 번 풉니다. 어디 갔어? 997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두 점을 잇는 직선 AB 위에 C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OAC의 넓이가 삼각형 OBC의 넓이의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C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 이거다, 그치? 네.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대충 실측 조금 할까? 민규 같은 놈이 자꾸 시비 거니까. 자, 좌표 평면상에 너랑 뭐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3이 있습니다. 졸라 불편하게 3을 더 크게 할까? 뭐야? 왜 애교야? 3 왜 이렇게 적어요? 조용히 하세요. 마이너스 4,3이에요. 야. 거의 기계야 지금. 자, 가자. 마이너스 4,3이 있어요. B라는 점은 2,6에 있어요. 그쵸? 2,6 여기 있습니다. 뿅. 뿅. 이걸 왜 쓰냐? 그때 이것을 잇는 직선 AB, 선분이 아닙니다. 직선 AB 위에 어떤 점 C를 잡을 건데 그때 어떻게 하도록?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 OAB는 필요 없긴 하지만 일단 보조선처럼 그거는 놓을게요. OAB의 넓이가 쓰이는 건 아니고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가 되도록. 그럼 C라는 점은 이쪽에 있으면 되나요? OAC는 요만한데 OBC는 이만합니다. OBC의 넓이의 2배가 되니까 OAC가 더 커야지. 이건 아니다, 그치? 그럼 쭉 가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오겠네. C라는 점이 만약에 이쪽에 놓이게 된다면 이 넓이의 몇 배? 2배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가 2배 하자마자 애들은 길이는 루트 2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언제? 닮음일 때에 대한 얘기고 닮지 않았잖아. 이거는 높이는 둘이 뭐해? 똑같거든.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다. 그래서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써줄까? 선분 AB를 2대 1로 선분 AB 위에 있으니까 AB의 안에 있으니까 내분하는 점입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딜 갈 수 있어? 저쪽 멀리 갈 수도 있겠다. 그치? 뭐요? 여기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몇 배가 되도록? 2배가 되도록.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요만큼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뭐야? A에서 C를 거쳤다 오는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다. 그치?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찾는 거네? 선분 AB를 2대 1로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AB의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점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근데 뭐야? C라는 점의 X좌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보고 뭐 하세요? 이 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그린 거는 이거지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닮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봐. 알았죠? 원래는 C가 정확하게 어디 있어? Y축 위에 있어. X좌표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맞죠? 2대 1인데 4대 2잖아 지금. 길이 X좌표의 B가. 그래서 사실은 C는 정확하게 Y축 위에 있어서 양수는 아니라서 얘는 탈락이야. 알았니? 예.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유형 한 4개, 5개 정도는 쉬었다 합시다. 왜? 하루 24시간인데요? PC방 한 번 들어가면 36시간. 10,000원씩 충전 3번 했는데도 모자라서 한 번 더 하고 하다가 집에 가고 막. 연습 연세대였잖아. 그럼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왜 꺼버렸지? 아무튼 가자. 999번입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알잖아. 세 꼭지점에 X좌표들을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좌표 되는 거 누가 몰라, 그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공식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거 말고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자주 물어보는 증명. 서술형이면은 서술형으로 말 그대로 증명하시오 라고도 자주 나오는데 객관식으로도 빈칸 추론형 문제로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증명 문제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야. 서술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아무튼 내가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 증명하는 거 참고는 해두세요. 알고는 있어야지. 자,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B라는 점의 좌표도 주어집니다. C라는 점의 좌표도 주어지지요. 그 세 세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무게중심이 왜 그렇게 나올까?를 증명해보자. 무게중심의 정의와 성질이 필요하다, 그치?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예요?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 부르는데 세 중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 그 무게중심은 중선을 각각 모두 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를 이용하면 돼. 그러면 BC의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구해보면 x2 더하기 x3 나누기 2 y2 더하기 y3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뭐?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가보자. 2대1로 내분합니다. 두 비를 더해주세요. 두 비를 더해주세요.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할 거야. A, M을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M이 끝점. 넣어보자.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x1 y좌표도 마찬가지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y1 계산해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이 약분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게중심의 좌표 나온다, 그치? 쉽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너희들 막막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쉬워, 무게중심의 좌표는. 물어보면 땡큐지 이제.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는 재미가 없지. 그래서 응용형 문제로 하나 더 넘어가는데 삼각형 무게중심은 ABC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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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점의 X좌표,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 방금 배웠다, 그치? 근데 거기서 AB와 BC와 C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이 여기 붙으니까 이상하네. 각각 DEF라고 할 때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M 대 N 내분. 그때 그 세 삼각형을 연결한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렇지, 일치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았죠? 그것도 자주 나오고요. 그것도 증명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은 참고만 해두세요. 이번에 너희들 서술형 없대. 기말 또 없대. 그래서 빈칸 추론형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은 익혀는 놔야 돼. 알았죠? 또는 수행평가로 가끔 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일치합니다라는 성질 자체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게 어디서 쓰이냐면 999번 같은 건 그래서 내가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대놓고 무게중심의 좌표 줬잖아. X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야, 그치? 또 실수할 만한 거 또 이런 거 이상한 거 하지 마. 시험 때 별의별 실수 다 나온다, 그치? 더해서 3으로 나눴을 때 2. 근데 막 더해서 2 이런 애들도 있고. 아무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2. 더하면 뭐? 6이 되도록 하면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네. Y좌표도 마찬가지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럼 AB에 대한 공식 또 나오네.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 말고 누구? 1002번. 뭐예요? 각각의 변들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F라고 할 때 D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다. 그치? 근데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걸 연습을 시키는 건 평소고 시험 때는 물어보고 싶잖아. 그때 뭘 가지고 주로 장난치는 줄 알아? AC로 바꿔버린다. 가끔 가다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그거 쓰면 안 되지. 그거 알아나? A, B, B, C, C, A 순서여야 합니다. A, B, B, C, A, C면 각각의 무게중심 찾아서 각각의 내분점 찾아서 무게중심 직접 구할 수밖에 없다. B가 하나라도 다르거나 하면. 알았죠? 알았죠? 알았니? 네. 응. 자, 그럼 몇 번? 1003번으로 갑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A, B, C의 무게중심임을 설명하세요. 증명하세요다. 그치? 이것도 자주 나오는 증명. 오늘 벌써 증명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치? 어떤 거 했었어?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그치? 거리의 제곱의 합이 3개짜리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또 뭐 있어? 무게중심. 또 뭐 있었지? 내분점, 외분점은 증명 잘 안 나온다 했고. 또 뭐 있었지? 또 뭐 있었지? 뭐 기억이 안 난다.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요것도 자주 나오는 증명입니다. 사실 얘가 제일 자주 나와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근데 그것도 서술형이 있을 때 얘기라서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요거 집에 가서 잘 해오세요. 알았죠? 그냥 결국 똑같아. 제곱 3개니까 미지수는 똑같이 2개. 2차식의 최대 최소 쓰면 돼. 그럼 뭐가 나오냐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가 나올 거야. 알았죠? y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서 2차식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어디서? 축에서 발생. 그럼 축은 어딘데?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3분의 x1, x2, x3 이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쓱 보여주면 돼. 뭐 한글로 뭐 임으로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니? 이때 뭐 최대 최소는 뭐 축에서 발생하므로 이런 말만 조금만 써주면 돼. 알았죠? 예. 그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간다? 유형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003번 아무튼 별표. 유형 11번으로 넘어가는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봐. 어떤 점과 점이 직각삼각형이라는 삼각형을 만들도록 뭐 A를 결정하시오. 이런 문제들 나오면 너희들 뭐 쓰니?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지. 근데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그럼 정의를 쓰려면 뭐 해야 돼?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와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서로 수직입니다. 직방에서 배우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그걸로 쓰려면 너무 귀찮지. 기울기도 찾고 기울기도 찾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뭐 쓰니?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아까 말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잖아. 어떤 도형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평행사변형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자.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원재씨. 그렇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다 평행한 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평행사변이잖아. 평행한 4개의 변을 갖는 도형이잖아. 그렇게 쓰자니 얘도 기울기 찾고 얘도 기울기 찾고 같다라고 하고 얘도 기울기 찾고 얘도 기울기 찾고 같다라고 하면 너무 귀찮아지잖아. 그래서 정의를 쓰는 것도 답은 될 수 있지만 더 심플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씁니다. 뭐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A와 C를 가지고 만든 중점과 B와 D를 가지고 만든 중점이 뭐 하게 됩니다? 일치합니다. 그럼 그것도 진짜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일치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환자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중점 D 어디 갔냐? 중점이 일치한다니까 X좌표 둘이 더해주면 얼마? 7 나누기 2에서 여기도 X좌표 둘이 더해주면 얼마? 뭐? 나누기 2까지 했을 때 그걸 연립하거나 방정식을 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2까지 굳이 안 해도 똑같아지면 되니까 더하면 얼마? 7 더하면 얼마? 7 Y좌표 더하면 얼마? 8 더하면 얼마? 8 그렇게 D의 좌표를 찾으면 끝나겠지.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거 평행사변형. 그러면 우리 직방 배우고 나면 또 뭐 나오게? 나처럼 어떤 도형?
말라있는 도형, 마름모가 나오죠. 말라있는 도형, 마른 모양. 알았어. 자,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지웠다 이 새끼야. 이거라고 내가. 이거는 아니지. 한 요 정도? 그냥 정사각형으로 해요. 조용히 하세요. 자, 아무튼 마름모는 뭐 하나 추가, 아까랑 똑같이 중점 일치합니다. 당연히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뭐 수직 추가. 그럼 수직, 기울기 얘기하려고 언제 나오겠어? 직방 때 또 나올 겁니다. 둘 다 자주 나오는데 당연히 마름모가 자주 나오겠지. 평사 잊지 마세요. 평행사변형 중에 얘가 직각까지 만족하면 그때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라는 집합이 평행사변형의 집합 안에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 있잖아. 알았지? 응.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서 보면 공식 딱 두 가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그냥 여러 유형들을 풀고 있다. 그치? 이것들 나중에 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알았죠? 자, 어디로 갑니다?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여기에선 드디어 뭐가 등장해요? 또 다른 공식들 등장하지요. 처음에 나왔던 두 점 사이 거리와 내분점, 외분점 공식 가지고 벌써 파생되는 거. 제일 처음에 뭐 있었어?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그 다음에 방금 뭐 있어?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두 가지 유형.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가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친구 하나. 누구? 그렇지, 똑똑하구만.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녀석. 그거 하나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배운 공식 하나와 연결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명도 해주긴 할 거야. 이거 증명 빈칸 초론형으로 자주 나오거든. 그냥 서술 증명 말고. 자, 그럼 파푸스의 중선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왜 항상 같이 하냐면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어.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정리, 성질이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얘는 오징어가 등장하고요. 얘는 밑에 길이가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도형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내가 정삼각형에 조금 비슷한 가까운 도형을 그렸지만 각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보면은 알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여기로 가고 중선은 여기로 갑니다. 좀 달라요. 알았죠? 두 개 다른 거야. 동시에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 한번 얘기해 볼까? 얘를 아직 쓰지 마. A, B, C, D 또는 M이라고 했을 때 파푸스 중선정리 공식 기억나는 사람 손? 불러보세요. 선호 씨. AB 제곱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 AC 제곱. 2 곱하기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B 어이 똑똑하구만. 그게 뭐예요? 완벽하다 진짜. 그건 뭐예요? 이러고 있다는데 진짜 부끄럽다 도현아. 외워야지. 자, 근데 이 녀석은 AB 제곱 AC 제곱 막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려.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소공식, 직각삼각형의 성질 중에 소공식, 그거 그림으로 기억하니 AB 곱하기 AC 곱는 뭐 이렇게 하니? 그림으로 기억하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여기 수직일 때 그림으로 기억한단 말이야. 소. 그래서 소공식이라고 부르거든. 그거를 그림으로 기억해야지. 그리고 중딩 때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있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이번 2학기 기말고사,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접선 빵 그어주면 뭐 나와? 그렇지.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거든 보통. 아까 그 나도 모르겠어. 직각삼각형에서 사실 공식 몇 개 나오게? 3개 나온다. 소도 있지만 피타고라스 이거 곱하기 피타고라스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공식이죠. 샷업 하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얘도 나오고 또 뭐 있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어요. 옆에 것도 있지만 그런 성질들 다 그림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3개잖아. 옆에 건 똑같은 거니까 무시. 자,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부끄럽다 그만해. 요 녀석은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 물론 내가 중3 때 너희들을 가르친 건 아니지만 부끄럽다. 자, 그래서 다 떼세요. 다 떼고 얘도 그림으로 기억해놔.
일단은 그래도 공식처럼 써야 되니까 A, B, C, D까지는 써줄게. 자, 기억하세요. 전부 다 제곱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림 자체로 기억해놔. 이거. 알았지? 그 다음에 각의 등분서의 성질은 중딩 때 한 겁니다. A, B, C, D. 또, 이건 나 처음 듣는데 하지 마. 중딩 거야, 이거는. 얘는 그래서 증명 안 합니다. 아 기억난다. 알았죠? 그게 왜 이번에 나온지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할게. 그만해. 필기야.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내가 제일 싫은 대답이 뭐야? 딱 설명하고 나면 아 몰랐던 거거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원래 몰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누구? 파푸스. Y. 아니, Y는 좀 없어 보여. 프루프. 증명. 자, 증명할 때 파푸스 중선 정리 어떻게 증명하게? 그렇지. 오이 똑똑하구만. 잘 배워왔구만. 도형으로 증명합니다. A라는 점의 좌표 A, B, B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C, 0, C라는 점의 좌표 C, 0. 그래서 아까 그 M이라고 하는 점이 뭐가 되도록 0,0이 되도록 잡아요. 알았죠?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증명할 때 공식을 알아야 증명돼.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AB제곱 더하기 AC제곱 구하는 거야. 진짜 구해야 돼. 이거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을 구해봤더니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제곱했으니까 사라지고, AC제곱은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다 정리해주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집니다. 2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BO의 제곱 더하기 AO의 제곱. 근데 똑같기 때문에 OC로 해도 되고 얘도 여기를 C로 해도 상관없다. 그건 똑같아. 얘를 구해보자. BO의 제곱 AO의 제곱 무슨 관계? 2배 관계 있다, 그치? 따라서 성립합니다. 뭐가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AC제곱의 값은 2배입니다. BO의 제곱 더하기 AO의 제곱에. 이렇게 증명 끝나거든요. 파푸스 중선 정리 증명은 기억하세요. 알았죠? 빈칸 추론형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센에 아마 있나 모르겠다. 마플에 있나 모르겠다. 마플, 센이 아니라. 그래서 둘이 세트예요.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림 자체를 잘 봐야 돼. 파푸스 중선 정리는 뭐? 요들의 길이 같은 거. 각의 등분선 성질은 뭐가 등장하는 거? 민교가 등장하는 거. 오케이? 오징어. 오. 그리고 파푸스 중선 정리는 살짝 업그레이드 하면 그림이 뭐가 돼요? 3등분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4등분점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때 얘는 파푸스 중선 정리 2번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파푸스 중선 정리 몇 번? 3번 쓸 수 있는 거야. 연립이야, 연립. 그리고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미지수 2개짜리 연립일 거야. 알았죠? 뭐 아무튼. 자, 그러면 몇 번? 1007번으로 갑니다. 자, 파푸스 아니지. 오징어 민규야. 민규가 등장했어. 그치? 그쵸? 쫙 보니까 바로 찢어버려. 민규야. 자, 이게 등장하면 자동으로 저 공식 나와야 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 근데 A라는 점의 좌표 1,5로 주어져 있잖아. B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로 주어져 있잖아. 뭐 거리 구할 수 있는데요. 찾자. X 좌표 둘이 빼면 얼마? 5. Y 좌표 둘이 빼면 얼마? 12. 5, 12, 13 나오죠? X 좌표 뭐예요? C. 둘이 빼면 얼마예요? 4. Y 좌표 빼면 얼마예요? 3. 3대 4대 5 나오죠? 그러면 D라는 점은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 내분 공식 쓰라고 이게 다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민규가 등장하는 순간 민규 아하하하 이게 아니라 공식 떠올리세요. 알았죠? 미안해 민규야. 그냥 희생양일 뿐이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하나 남았어요? 자취. 대학 가면 하숙하지 말고 자취하세요. 알았죠? 어제 A반에서도 얘기해줬는데 하숙하지 말고 자취하세요. 하숙을 하면 있잖아, 방음이 너무 안 좋아. 방음이요? 네.
왜 방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지? 아직 1학년이니까 그치? 방음이 왜 이거 지워도 되나 근데? 지워도 돼? 왜요? 왜? 자취를 하세요. 하숙을 하지 말고요. 하숙은 말 그대로 내 방을 빌리는 느낌이야. 옆방이랑 방음이 잘 되냐 집에? 아니잖아. 옆집이랑은 방음 잘 되지.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잠깐만.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하세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는 선생들은 없을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꼭 정리를 하세요. 왜? 내가 전에 자물쇠 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미안해 중3들아. 자라나는 중3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무튼 뭐 하다 말았냐? 자취의 방정식 예전에는 한 단원을 만들고 있었어. 근데 요즘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은 사라졌어. 평면좌표에도 자취가 있고 직선에도 자취가 있고 원에도 자취가 있고 이동에도 자취가 있어요. 오케이? 그 자취들을 사실은 한 유형으로 기억을 해야 돼. 직선에서도 또 이 얘기할 거고 원에서도 또 이 얘기할 거예요. 이동에서도 또 이 얘기할 거고. 자, 그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세요.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 그냥 조건이지. 그리고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하는 경우.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하는 문제는 바로 1010번입니다. 사실 이거는 뒤에 넣어야지. 기본 유형, 대표 유형을 넣어놓으면 안 돼, 이거는 사실. 요게 더 기본이에요. 얘를 기본으로 해서 조건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독특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아까는 성질이고 이번에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그 두 가지는 좀 이따가 다음에 또 따로 할 겁니다. 지금은 딱 기본 하나만 하고 움직인 점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할지. 다음 시간에 정리합니다. 그럼 조건식, 기본적인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뭘까요? 를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잘 기억해놔. 그게 점 P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중점, 모순 점, 이등분 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꾸는 그런 문제는 있다. 아무튼 자취를 그리는 점의 좌표를 항상 x, y로 두세요. a, b 안 돼요. p, q 안 돼요. 왜? 너희들이 실수를 해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분명히 p라는 놈이 이걸 만족한다며. 그 만족해야만 하는 게 P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말로 주어지든 식으로 주어지든 할 거야. P에 대해서. 그 P에 대한 얘기, 말 또는 식을 X와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알았죠? 라고 내가 방학 때 설명했었어. 요거 11번 풀어봅시다. 뭐예요? AB에 대하여 PA제곱, PB제곱 뺐더니 3이 되도록 하는 식을 만족시키는 점 P라는 것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치? 그럼 P 뭐 하라고 내가? X, Y라고 두라고 했고, 그럼 그 P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식을 X, Y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그럼 답이에요. 알았죠? P의 제곱. 한글이 안 되는 거 이해가 되냐? 오늘따라 한글이 안 된다. 이번 주에 계속. 괜찮아요. 저도 국어 망했어요 이번 시. 수업보다 잘 나왔어. 엎드리세요. 요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 그대로 정리만 해주면 답이야. 알았죠? 어떻게 정리되면 돼? 중괄호 풀어주면 x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동류항 정리하라는 얘기지. 그치? 당식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를 뺄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를 뺄 거야. 플러스 4y 뭐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4y 플러스 2y 상수 1, 1 빼기 9, 4 얼마예요? 마이너스 11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14. 그럼 답은 뭐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쉬워, 자취는. 알았지? 저거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1011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1010번은 근데 요거다. 연습 잘해야 돼. 알았지? 다음 시간에 정리 다시 해줄게요.